노동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처우는 여전히 열악하기만 한데요. 특히 부산은 여성 고용률이 최하위권이고 어렵게 직장을 구해도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산의 여성 노동 환경은 다른 지역보다 더 열악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의 여성 고용률은 49.7%, 울산에 이어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도 50.8%가 비정규직,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그 비율이 네 번째로 높습니다. 부산 여성은 비정규직 비율이 남성보다 16%포인트 이상 높고 남성의 평균 임금은 343만 원이지만 여성은 218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가정 양립 정책을 좀 강화해서 이 출산이 꼭 경력 단절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고, 임금 수준이 낮은 중소기업이나 어떤 비정규직 여성들의 어떤 근로 조건을 좀 개선할 필요가. 여성의 열악한 노동 환경 개선 필요성을 알리기 위한 세계 여성의 날이 117주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부산 여성들은 고용 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부산 여성 고용률이 전국 최하위권이다. 제2도시 하는데 이게 무슨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 고용률뿐만 아니고 전체 고용률 자체가 지금 지역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다 보니까 거의 최하위권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성 고용률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저희가 주목해야 될 주요 지표 중에서 비정규직 비율이 지금 50.8%로 지금 울산에 이어서 이제 저희가 두 번째로 최하위권을 지금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산업 구조가 부산이 그동안 전통적으로 소규모 제조업을 위주로 이제 그 형성이 됐던 산업 구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여성 고용률이 높은 서비스업이나 이제 IT 기술 이런 3차 산업이 좀 더 저희가 부산시에서 지금 주력을 해서 앞으로 저희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성 고용률이 좀 낮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육아나 이제 가사 이런 것들을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구조를 좀 만드는데 시에서도 지금 노력하고 있지만 좀 더 저희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0.8%가 비정규직이다. 네, 이건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산업 구조 그리고 부산이 가지고 있는 일자리의 특성이 좀 많이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많기도 하고 또 소규모 벤처기업이 많은데 이 모든 특징들을 보면 비정규직이 많은 편입니다. 더해서 업종 또한 산업구조의 75%가 관광업에 의존을 하고 있는 현재 우리 부산의 산업구조에서는 숙박이나 또 음식점업 그리고 서비스업 중에서도 조금 영세한 서비스업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 비정규직에 대한 수요가 더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이 관광계와 그리고 마이스 산업과 같은 서비스 구조에서 고용 창출의 부가가치가 좀 낮은 부분 때문에 새로운 산업을 계속해서 끌고 오려고 하는 시의 노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뭐 금융에 대한 부분을 집중을 하는 이유는 단순하게 또 봤을 때는 일자리에서는 금융보험업이 가장 임금이 높은 부분으로도 보이기도 하고 또 정규직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인구 구조에 맞춰서 보다 좀 더 매력도 있는 일자리를 제공을 하고 좀 더 정규직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산업구조 개편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그러니까 보입니다. 지금 얘기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제 젊은 여성층이 안 그래도 이제 부산에서 인구가 자꾸 타지로 유출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여성 고용 문제를 우리가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이제 남성과의 차별이거든요. 임금이라든지 채용 조건이라든지 이런 데서 혹시 차별은 없습니까? 부산뿐만이 아니고 저 우리나라 이제 그 남녀 임금 격차를 보면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임금 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가장 큰 나라예요. 네, 그렇게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에는 여성 임금이 남성 임금보다 24.9% 평균적으로 낮은 걸로 그렇게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결국에는 기업 입장에서는 제 일과 그리고 육아를 양립해야 되는 여성의 입장, 그리고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에 대한 이제 그 경력이 인정을 해줄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들이 기업에서 조금 인식 변화가 필요하지 않나 하고,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여러 이런 여성 경력 단절에 대한 재취업에 대한 그런 프로그램들, 그리고 육아와
일자리를 병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이 얘기는 양립을 시켜야 된다, 또 뭐 출산이 경력 단절이 안 되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는 하는데 실제로 정책적으로 어떠냐 하는 거죠. 일자리의 공급뿐만 아니라 그 기업 문화, 그러니까 일자리 문화도 중요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에 더해서 지자체 정부의 정책도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임금 격차가 전년도 기준 71%로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서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18,502원인데 남성은 26,042원이라고 이제 발표가 되었습니다. 즉 같은 노동을 하더라도 같은 일을 하더라도 임금의 격차가 70%가 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또 정책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최근에 좀 흥미로운 지표를 보면 그동안 여성 경제활동의 참가율이 이제 M자 곡선이라고 해서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하향되는 지점이 35에서 39세 사이였는데 이 부분이 차츰 완화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화가 되는 이유는 다양한 유연근무제 확대와 그리고 육아휴직과 출산휴직 등 이렇게 일생활 균형을 좀 맞춰주기 위한 정책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연근무제나 휴직을 자유롭게 택할 수 있는 이런 환경 덕분에 그래도 좀 많이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만 여전히 경력 단절에서도 가장 높은 나이 연령대는 35에서 39세입니다. 그러니까 혼인 연령도 늦어지고 출산 연령도 늦어지면서 아무래도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 출산, 결혼, 육아와 같은 가족 돌봄의 전통적 성역할을 해야 하는 여성들에게 이 부담은 여전히 경제활동을 이어가는데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현재도 지금 유연근무제나 휴직이 자유롭지 못한 업종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의무적으로 확대를 하는 부분, 또 직장 내 어린이집이나 보육시설을 설치를 의무화하는 부분을 조금 더 강화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하는 부분, 즉 정책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보이는 이런 M자 곡선의 완화와 같은 정책들은 보다 확대를 해야 된다라고 보입니다.